다음은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젊은 예술인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서예가 여태명 씨를 소개해드립니다. 도시 중심의 소음 속에서도 의연히 제자리를 지키고 있는 동방서의원은 소란스런 바깥 세상에서 벗어나 잠시나마 서도의 세계에 몰입하고픈 사람들을 위한 공간이다. 서예가 여태명 씨는 이곳 동방서예원의 원장이다. 가끔씩 눈에 띄는 흰머리 덕에 그래도 제법 원장다운 품위가 느껴지긴 하지만 서예계에서 그는 이제 30대 후반에 이른 신진 작가에 속한다. 같은 나이 또래의 다른 작가들에 비해 여태명 씨는 비교적 역량이 뛰어난 편이다. 한문서의 기본 오체는 물론이고 동양화, 문인화, 그리고 전각까지를 두루 섭렵했기 때문이다. 그는 동양예술의 근간을 이루는 서, 화, 각을 모두 갖춘 요즘 보기 드문 젊은 작가인 셈이다. 이곳에서 서예를 배우는 학생들은 대략 5, 60여 명. 서예를 전공하는 대학생들뿐만 아니라 입시생, 직장인, 그리고 주부에 이르기까지 학원생들의 폭은 넓고 다양하다. 토요일이면 멀리 서울이나 대전 등지에서 오는 사람들로 이곳은 여느 때보다 더 북적거린다. 해가지고 이 한 손가락이 밖으로 나와서 잡는다 그래서 장구법이라고 하는데 이게 좀 큰 글씨, 큰 붓일 때에는 쌍구법이라고 해서 두 번째와 세 번째 손가락이 밖으로 나오고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손가락은 뒤로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는 당기고 또 밀고. 김종배 씨가 학원에 등록한 지도 한 달. 그러나 동생뻘 됨직한 원장에게 정식 지도를 받는 것은 오늘이 처음이다. 여기서 이제 이것은 볼록골 같이 되어 있죠. 처음 온 이들이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은 붓을 쥐는 법이다. 붓을 대하는 마음을 바로 갖지 못하면 아무리 뛰어난 재능을 가졌다 하더라도 정직한 글씨를 쓸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간격을 거의 갖게 해주세요. 순서를 1번. 여태명 씨가 처음 붓을 잡은 것은 국민학교 4학년 때 습작부에 들면서였다. 그러나 서예인이 돼야겠다는 의식을 가지고 서도에 입문한 것은 고등학생이 되고서였다. 신문지에 글씨 연습을 해가며 어렵게 고등학교를 마칠 무렵 나이를 속여 응모한 국전에서 그는 처음으로 입상을 한다. 그 후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미술대학에 입학한다. 당시는 서예를 가르치는 학교가 없었기 때문에 그는 동양화를 전공하면서 서예를 계속해 나간다. 가난했던 까닭에 비록 남들보다 몇 배는 어려운 대학 생활을 보내긴 했지만 그는 좋은 작품으로 남는 서예인이 되는 꿈만은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다. 모든 그 서예 작품을 딱 봤을 때는 어디 그 그룹전이나 공모전이나 가서 보면은 자기 이름을 봐야 자기 작품인 줄 알고 그러거든요. 참 그것이 저는 굉장히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못마땅했던 거거든요. 근데 저는 저 멀리서 보더라도 누가 또 다른 사람 저를 아는 사람이면 저 여태명 작품 저기 있구만 딱 한단 말이죠. 어떤 그 자기 목소리가 있어야 된다. 자기 사상과 자기 목소리가 담겨 있어야지만이 된다. 저는 그러거든요. 수차례의 국전 입상과 여러 번의 단체전을 통해 그의 서예 작품은 이미 그 다양성과 뛰어난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뿐만 아니라 88년과 89년에 가진 두 차례의 개인전에서는 맑고 깨끗한 먹빛의 수묵 작품들을 선보여 서예가의 이름 뒤에 동양화가 여태명이라는 이름을 더하기도 했다. 여태명 씨의 서예 작품에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현대적 감각이 숨어 있다. 읽는 서예에서 보는 서예로, 그리고 단순히 뜻을 전달하는 서예에서 감상하는 서예로, 서예의 근본적인 기능마저 변해가고 있는 요즘 그가 추구해온 서예의 현대화 작업은 다른 예술에 비해 시대 감각이 뒤떨어진 서예계에
꼭 필요했던 작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서예를 하다 보면 문인화나 전각 작업에 자연 관심이 쏠리기 마련이다. 여태명 씨도 물론 예외는 아니었다. 평소 낙관 찍는 일 하나하나까지를 모두 작품의 완성도와 결부시키곤 했던 그는 매번 낙관을 누르면서도 마땅히 마음에 흡족한 것이 없어 전각 작업을 시작했다. 어렵게 배운 보람이 있었는지 요즘 전각 분야에서도 그는 제법 자질을 인정받고 있다. 아직도 전각을 단순히 도장 파는 일쯤으로 단정해버리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전각은 단순히 글자를 새기는 작업이 아니라 그것은 동양의 종합 예술이며 한정된 공간 안에서 독특한 예술 작품을 만들어내는 어엿한 창조 행위인 것이다. 여태명 씨가 가졌던 새기는 서에 대한 관심은 전각에 이어 지각 작업으로 이어진다. 칼로 2, 3mm의 종이판에 글자를 새기는 지각은 여태명 씨 스스로 개척해낼 현대서의 새로운 형태다. 지각은 잘려진 글자의 선을 덜어 눕히기도 하고 또 덜어는 세워서 음영의 효과를 최대한 이용하기 때문에 평면적 서예보다 훨씬 개성적이며 새기는 서예가 갖는 윤곽의 특성을 또렷이 드러낸다. 따라서 자신의 목소리와 정신을 담을 수 있는 작품 세계를 추구해온 여태명 씨에게는 비교적 흡족한 창조 행위가 된 셈이다. 그의 지각 작품들은 토분이나 아크릴 칼라 그리고 콜라주 기법 등이 적절히 사용돼 현대서의 기능까지 충실히 해내고 있다. 서예를 꼭 쓴다라는 생각하는데 서예는 또 새긴다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새기고 제가 또 흥미로워요. 새기는 것이 좀 뭔가 좀 쓰다가 좀 실증나고 그러면 또 새겨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예술가가 참 뭔 구속받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 같이 참 답답한 게 없거든요. 저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좀 너무 급격한 변화도 될 수 있고 그러나 또 다시 또 제자를 찾아서 또 다시 또 변화되는 모습을 또 찾을 수도 있지만은 아직은 그렇게 넓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국전이라든지 미술대전 또는 그 청년작가전에서 5회 이상 이렇게 선정된 것이 그 객관적으로 이렇게 입증이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겠고 특히 이 지역에 이런 그 30대 후반의 그런 젊은 작가가 버팀목으로 있는 것이 우리 예향 전라북도에도 큰 앞으로 발전에 도움이 될 것 아니냐는 생각이 되고 또 반면에 내년에 이제 그 서울에서 개인전을 연다고 하는데 아마 그런 측면에서 포괄적인 것보다는 자기가 이제 압축해서 하나 이렇게 그 작가로서 돋보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여태명 씨는 일주일에 나흘은 대학에 나간다. 학원 강의에 학교 수업까지 어떤 이들은 작품은 언제 하느냐고 물어오기도 하지만 학생들과 서예를 공유하며 느끼는 기쁨은 몸의 피곤함이나 시간적 여유에 비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원광대 서예과는 전국에서도 몇 안 되는 서예 전공학과로 유독 나이 많은 지각대학생들이 많아 교단에선 그를 민망하게 하곤 한다. 그러나 전문적인 서예다운 서예를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수업 시간만큼은 신바람이 난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 민채는 어떤 텁텁함, 어떤 막걸리 맛이라고 할까? 또 어떤 삼배 맛, 삼배다운 어떤 그런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삼배다운 어떤 거칠거칠하고 텁텁한 원광대 수업을 마치고 학원으로 돌아가는 길에 전시회장을 들러본다. 이곳에서는 요즘 서예가 모임인 진묵회 회원들의 단체전이 열리고 있다. 이번 전시회에 그는 2점의 작품을 냈다. 한 점은 조선시대 민중들의 글씨인 민체 작품이고 또 하나는 회화 작품이다.
민체는 지각과 함께 그가 개척해낸 서예 분야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여태명 씨는 특별히 학습적 스승을 모셔본 적이 없다. 사람들과의 만남 그리고 전시회장에서 보는 작품 하나하나가 모두 그에게는 스승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남의 작품을 보고 다음 작업을 구상하는 일, 그가 전시장을 자주 찾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작품 활동에다 학원, 학교 강의로 지친 몸에 쉴 틈도 없이 밤이 되자 그는 책상 앞에 앉는다. 돋보기에 팽창된 눈을 통해 드러나는 이 비뚤고 투박한 글씨들은 우리의 정신이 숨쉬고 있는 조선시대 민중들의 글씨로 대개는 재미있는 이야기책을 베끼어 적은 것들이다. 그가 민중들의 글씨인 이 민체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약 10년 전쯤으로 서울 광주 등지의 고서점을 돌며 수집한 한글 고문서만도 이제는 100여 권을 헤아린다. 책을 수집하고 그 독특한 글씨체를 쓰고 익히는 사이 민체에 대한 그의 애정도 각별해져서 요즘 누가 몰두하고 있는 서체를 묻기라도 하면 그는 다연 민체를 든다. 한글서에는 크게 판본체와 궁체 그리고 민체로 구별된다. 이 중 민체는 독특한 개성과 훌륭한 문자 향을 간직한 서민들의 글씨로 그동안 곱고 예쁜 궁체와 판본체에 밀려 거의 묻혀있다시피 했었다. 여태명 씨의 민체 작품들은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것들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한문서에 익숙한 사람들은 처음 대하는 서체였기 때문이다. 지금 서예 하면 한문 서예를 생각하게 됩니다. 예, 한글 서예 하면은 예쁘고 곱고 어떤 이 궁체를 이제 연상하고 여성들이 썼던 그런 그 궁체의 아름다움을 이제 생각하게 되는데 이 한글을 서예 작품을 외국이나 이 이외에 작품을 했을 때 아 이건 한국의 작품이다. 한국 사람의 작품이다. 라고 하는 것도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한글이 아닌 한문을 작품 가서는 똑같단 말이죠. 중국 사람이 썼나 한국 사람이 썼나. 예, 그런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글 작품을 좀 아직도 이제 많이 개척돼야 될 부분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한글에 좀 많이 관심을 좀 두고 있습니다. 한글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그는 한글 자전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에 새삼 놀라게 된다. 한문서에 비해 한글서의 역사가 비록 짧기는 하지만 한글을 사용해온 역사를 생각해 볼 때 자전 하나 갖춰두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 글에 대한 어처구니 없는 푸대접이 아닐 수 없었다. 글자 하나하나를 오려붙이는 이 더딘 작업은 한글 자전을 만들기 위한 기초 작업이다. 그는 내년으로 예정된 서울 개인전에 맞춰 지금 작업 중인 이 자전도 함께 출판할 계획이다. 서예는 마음을 가늠하고 드러내는 정신예술이다. 따라서 완성의 경지가 있을 수도 없고 실패를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 여태명 씨의 지론이다. 그는 아직은 공부하는 자세로 작업에 임하고 있다. 두려움 없이 이것저것 고루 맛본 후에야 비로소 자신의 입맛에 맞는 서체를 찾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가 여러 차례의 실패와 오랜 세월을 걸쳐 익혀내는 결실의 서체, 그것은 언젠가 그의 이름을 대신할 값진 글씨로 남게 될 것이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참 별나게 쓰는 글씨도 다 있다 싶으시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보면 옛날 분이 돌아와서 이렇게 떠듬떠듬 써내려간 글씨 같기도 하고요. 굉장히 순수한 느낌이 드는데요. 역시 그 젊음 하면은 도전과 실험 정신 이렇게 맥락이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여태명 씨가 스스로 개척했다고 하는 민체 그리고
또 두꺼운 종이에다가 칼로 이렇게 내려 쓰는 지각 같은 것은 꾸준히 실험해온 그런 결과로 나타난 현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여태명 씨 서예 현대화에 주력하고 계시는데 좀 더 깊이 있게 연구를 하셔서 더욱 깊은 예술 세계를 기대하겠습니다.